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바바리? 이것은 히트업 프로의 광고입니다. 이것이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우리가 염색할 때, 특히 가을, 겨울 미용실이나 집에서 염색할 때 염색약 바르면 소름이 돋죠. 차가워서 머리 깨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자, 여기다가 염색약을 넣고 요걸로 해갖고 이게 띡띡 눌러서 데워불면 되는 거예요. 1분이면 데워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중탕 방식이기 때문에 염색약이 변할 염려는 없대요. 전 집사람이 집에서 염색을 해주는데요. 가을인데도 저 얼마 전에 차가워서 뒤진 줄 알았는데 다음 염색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미용실에서 염색할 때요, 해주시는 분이 바르기 전에 조금 차가워요 그러잖아요. 조금 차갑게 뭘 조금 차가워요. 깜짝깜짝 놀래는데 염색은 차가워도 참고서 하는 거다? 아니잖아요. 데울 방법이 없으니까 참고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염색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용실에서는 기가 막힌 제품인데 이걸 일반인이 왜 삽니까? 여기 대표님이요, 뭐 당연히 강성범 TV 팬이시고요, 민주당 권리당원이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죠. 아따, 미용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광고를 넣습니까? 했더만은 안 팔려도 된대요.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넣는답니다. 참 희한한 양반이죠. 그래도 광고 해 주셨는데 이거 혼낼 방법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이요, 최저가 88,000원이라고 하는데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뭐 두세 명, 여러 명이 염색하는 집에서는 자세히 보는 것이 맞겠지만은요, 일반인은 구매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미용실에서 염색 거칠 때 염색약 딱 바르는 순간 아, 차가워 뒤지는 줄 알았네. 요즘 따뜻한 염색 된다는데 여기는 안 돼요?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따뜻한 염색이 되셔라는데 요즘 히트업 프로라고 히트 상품이 있다던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너무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어렵네요. 아무튼 미용실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까요. 주변에 미용실 하는 사람 있거나 친한 미용실이 있으시면 따뜻한 검색 좀 알려주시면 양쪽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검색창에 히트업 프로 검색해 주십시오. 좋아요. 시작에 앞서 한 블로거 이야기를 좀 할까요? 보수 블로거가요, 조국 전 장관한테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 아버지가 간첩에 포섭됐고 사기꾼이고 가족을 버렸고 객사했다. 사기 기질을 아버지한테 배운 거다. 이걸로 뭔 선처를 호소를 하십니까? 이렇게 해놓고 선처가 돼요? 아, 이렇게 마음대로 싸질러 놓고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신 거예요? 요거 잘 풀리면 벌금 몇백으로 해결돼요. 잘못돼도 징역 몇 달만 사시면 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로 모욕하고 조롱했으면 징역 몇 달은 웃음 머금고 갔다 오셔야죠. 사과문에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거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너 초등학생이니? 아니시잖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에 걸려요. 근데 거짓말까지 추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상처가 될 거란 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분은 사회와 격리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지 능력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압니까?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는 법이 아주 관대해요. 그래봐야 사람들이 본인 얼굴은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은요, 얼굴 알려진 사람 더 모욕당하게 하고 고통받게 했어요. 당신은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신상 다 까진 상태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싸질러 놓은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요, 예전에 타블로씨 후벼 팠던 타진용가요, 거기 운영자가 신상이 까졌죠. 그래서 욕을 엄청 먹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들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특히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한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웃긴 말이죠. 타블로는 안 괴로워요? 타블로는 가족 없습니까? 본인만 괴롭습니까? 본인만 가족이 있느냐고요. 이게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거짓말 섞어갖고 누군가를 두드러 팼으면 자기도 한두 대 두드러 맞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요, 솔직히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한테 두드러 맞으면요, 못 견뎌요. 그것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러니 보수 블로그 아저씨는 다행인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벌금 내거나 징역 조금 살다 나오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당한 사람은 물론 평생 그 생각하면 이불킥, 자다가 이불킥 하겠지만은요.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봐달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선처 안 할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따박따박 할 거라고요. 그리고 선처라는 말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당신 한 짓이 너무 악하잖아요. 선처의 사전적 의미는요,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함 요것이죠. 형편이 있어야 형편에 따르죠. 당신은 형편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간 무리순 것 같다. 당신이 보수라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사입이에요. 당신같이 뻔한 거짓말하고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 후배 파고 벌 좀 덜 받으려고 잘못했거든요. 이것이 뭔 보수입니까? 찌질이지요. 물론 빌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창피한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는요, 자기가 싸지른 거 주워먹을 자신 없으면, 그럴 용기 없으면 살살 하세요. 본인이 주먹질 실컷 해놓고 이제 맞을 때 되니까 그만합시다. 이것이 뭐돼요?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논두렁 양아치도 아니고요. 근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진심으로 죄송하세요?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이분들이 공수처장을 추천하신다고요. 공수처 무력화가 지상과제인 국힘당이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서 본인들 몫인 2명을 내정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간 끌면서 미루다가 막판에 슥 하고 이렇게 내민 것이지요. 국민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밀어줬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이러고들 있습니다. 물론 7명 중에 2명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다입니다.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통과되는 것이 지금의 법이라서요, 사실상 비토권이라고 하죠. 거부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 2명이 반대하면 땡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국힘당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최정의 요원을 선발했겠습니까? 그 예상 그대로 뽑혔습니다. 최고 용병 임청혁 이현 변호사,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임정혁 변호사는요, 그 무시무시한 공안검사 출신이죠. 그 말 많았던 통진당을 무너뜨렸던 수사를 지휘했던 분입니다. 당연히 강성일 것이고요. 제 깊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이시겠죠. 당연히 검찰개혁이 매우 싫으실 겁니다. 근데 훨씬 더 큰 문제는 이현 변호사입니다. 대놓고 난 공수처가 싫어요 하셨던 분입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사람을 공수처 자체가 싫은 사람한테 맡겼으니 무조건 반대, 이것은 당연한 거겠죠. 본인의 철학이 공수처 반대인데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철학을 부정하는 행동이잖아요. 물론 오염된 철학이란 생각은 듭니다만요. 이현 변호사는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 구하지 않은 거 진실규명하자고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요, 국힘당 몫으로 들어가 갖고 제대로 조사 못하게 사사건건 방해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파성하고 바꿔먹은 분이신데 이거 방해하는 것은 껌이지요. 뭐 일도 아닐 겁니다.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분 같으니까요. 그러니 이 두 분은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용병으로서 본분을 다 하실 테니까요. 이래놓고 국힘당은요, 그 대변인 통해서 마치 우리는 관대하다라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우와, 엄청나죠. 역시 국힘당입니다. 공수처 안 하려고 작년부터 정쟁을 해와놓고서 이제 와서 대승적인 결단을 했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주당은 이 명단 보고 요만큼은 기대했는데 역시나구나 하면서 당연히 발끈하죠. 발목 그만 잡으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역시 국힘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오죠. 아니, 추천을 해서 추천했잖아. 오만하고 무례하다, 불쾌하다,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이제 뻔하죠. 어떤 누구를 보여줘도 이 사람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 뭐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 싫어, 노, 몰라, 안 해 이럴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겠죠. 민주당은 또 속 터지겠죠. 그래도 법 바꿔서 처리하려고 해도 명분은 일단 쌓아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반대할 것 뻔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계속 보여줘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진짜로 훌륭한 사람 추천했다가 먼저 보여줬다가 무조건 반대에 물 건너 가는 것도 걱정이고, 진짜는 나중에 보여주려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 내밀었는데 덜컥 물어보면 그것도 난감할 거고, 물론 그렇게라도 돼서 출범이 되면 좋겠지만요. 그러게요. 국회 열자마자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한 겁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 주저주저 오다가 여기까지 끌려온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놈의 협치 명분 따지는 오래된 정치인들 꽤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슬슬 얘기가 들려옵니다. 사사건건 딴지 거는 분들 계시잖아요. 액면은 협치 명분인데 알고 보면 야합이나 자기 자리, 자기 세력 유지가 목표인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이렇게 180석이 힘이 없습니까? 하긴 뭐 국회의장님부터 요즘 이상한 소리만 하시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요, 국힘당이 난장판 만들어도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국힘당 눈치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또 봤습니다. 가만, 내가 왜 이렇게 민주당 욕을 해대고 있을까요? 할 수도 있죠. 뭐 할 땐 해야죠. 이렇게 민주당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요, 다 국힘당 덕입니다. 뭔 실수를 해도 국힘당보다는 나으니까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 밖에서부터 피켓 들고서 이렇게 들이대고, 본회의장 입장할 때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연설할 때도 막 방해해 불고, 그래도 대통령은 나가실 때 국힘당 쪽으로 가시대요. 피켓 들고 막 얼굴에 들이대고 인사도 안 하고 수모당할 거 알면서도 그리로 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것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물론 전직 대통령은 국회 앞에서부터 경호원들 겹겹이 쌓아놓고 본회의장도 자기 당 쪽으로 들어갔다 얘기하고 그쪽으로 다시 쓱 빠져나가셨죠. 자기 당 의원들한테 큰절 받으시면서요. 아차,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연설하기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사전 환담이 있었는데요. 들어갈 때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했다고 주호영 대표가 열받아갖고 돌아갔답니다. 열받을 수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색을 하는 것이 맞죠. 대통령 만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수색을 안 했다고요? 뭐 그분들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고 친분이 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죠.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을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니 경호원이 적으로 간주를 했나 봅니다. 물론 그 오버한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경호실에서 따로 찾아가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그 앞에까지 가서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국회의장도 한참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 경호원 혼날 거예요. 그거면 됐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용하시죠. 이것을 의도적 도발이다. 의도적 좋아요. 아, 발음이 이상하네요. 의도적 도발이다 라고, 전두환 때보다 더하다, 대통령도 몸수색을 하라, 조선일보는 뭐 이때구나 하고서 이걸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이제 이 고정된 팀플레이 정말로 지겹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요, 대통령께서는 공수처를 강조하셨죠. 이게 설치가 되면 얼마나 많은 비리 공직자를 적발을 하고 잡아내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공수처 얘기 쭉 계속 오래 듣다 보니까 어쩐지 좀 지치죠. 공수처 얘기 들으면 피곤한 감도 좀 있습니다. 저도 슬쩍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요, 국힘당의 목표가 그겁니다. 힘 빼기, 질질 끌어서 짜증나게 하기, 관심 없어지게 하기.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공수처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상징입니다. 그러니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이에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하기 싫어도 국영수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봐도 속에 빤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빤스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그만큼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눈을요 부릅떠야 합니다. 이현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 어떻게 하는지 일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치 보게 만들어야 돼요. 왔다,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중이 되냐? 야, 이러다가 나 잘못하면 국민 쓰레기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요 요만한 거 하나까지 주워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요, 검찰개혁 집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치지 말기! 지치지 말기! 예, 우리 지치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추천위원이 위원다워야 위원이지. 식사하십시오.